그녀를 다시 본 순간 모든 게 흔들렸다. 그녀는 변했는데 왜 내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10년 전 내가 몰랐던 진실이 깨어난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새벽 공기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서울역 고가 아래 철제 기둥 사이에 작은 천막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강도윤은 낡은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닐 천막이 바람에 찢겨나가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구겨진 신문을 덮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죠. 도윤은 길가에 놓인 페트병과 종이 상자를 모아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익숙했습니다. 누군가 버린 커피캔을 주워 마시는 그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따뜻하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엔 작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낡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래고 구겨진 사진 속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땐 참 따뜻했지. 그의 시선은 멀리 사라지는 기차를 향했습니다. 마치 과거로 이어지는 길을 찾는 사람처럼요. 시간이 흐르자 고가 아래로 구청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봉사자들이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이다가 줄 끝에 섰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명단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강도윤 씨 맞으시죠? 오랜만입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 재개발 구역 정비가 시작됩니다. 거기 머무르시면 위험해요.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개발 그 단어는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식사 한 그릇을 들고 천막으로 돌아오던 길, 그는 구석에 떨어진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건설, 재개발 설명의 개최. 그 밑에는 회사 이름과 날짜, 그리고 작은 글씨로 담당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도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윤서진. 10년 전 그가 사랑했고 떠나보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전단지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흙먼지로 얼룩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천막의 비닐이 다시 찢겨나갔지만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전단지 속 글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던 휠체어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딘가 멀리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도심의 재개발 사무실 건물 앞은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오가며 회의 준비에 한창이었죠. 그 틈에서 한 남자가 멀찍이 떨어져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힐끔 보았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쪽에서 윤서진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서진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를 품에 안은 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단호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부하 직원 민재가 회의 자료를 넘겨주며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이건 손실보상 명단입니다. 서진은 서류를 펼쳐 한 장 한 장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췄습니다. 한 이름이 시선을 잡았습니다. 강도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도윤이 여전히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서진의 얼굴을 확인했을 뿐인데 10년 전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사고, 재판, 병원, 그리고 빈 지갑. 그는 그 모든 게 서진의 냉정함 때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또 다른 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윤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오자 그는 휠체어를 살짝 뒤로 밀었습니다. 서진이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섰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재개발 전단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펴고 흩어졌지만 도윤은 비를 맞은 채 건물 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진의 손에 있던 서류의 의미를, 그리고 그 안에 왜 자신의 이름이 남아있는지를 말이죠. 도윤의 손이 휠체어 바퀴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묵은 슬픔 대신 새로운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낡은 수첩에 윤서진, 재개발,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아도 그 서류 속 이름과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그는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복도 끝, 박 과장이라는 명패가 붙은 문이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쌓여 있었고 공무원은 안경을 고쳤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강도윤 씨 오랜만이네요. 아직 거기서 지내시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개발 서류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몇 장의 복사본을 넘겼습니다. 이건 10년 전 정산이 끝난 건입니다. 이미 당신 명의로 처리됐어요. 그 말에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사인을 확인했습니다. 서명은 분명 자신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그의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며 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과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품에 넣고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거리로 나왔을 때 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밀며 머릿속에서 서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나를 속였던 건가? 그 돈까지 빼앗아갔던 건가? 그 생각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밤이 내려앉자 그는 다시 사무실 근처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불빛 아래 서 있는 서진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녀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도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감정 속에서 휠체어 손잡이를 세게 쥐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노숙자 쉼터 옆에서 철구와 마주쳤습니다. 철구는 낡은 종이컵에 술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며칠째 얼굴이 험악하냐, 형?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를 붙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반쯤 비췄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불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를 속였어. 그의 입술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진의 회사로 향하는 길 위에 휠체어 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비가 그친 오후 복지센터 앞 가로수 잎에는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젖은 바퀴를 밀며 느릿하게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계속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모든 걸 직접 봐야 한다. 그의 목적지는 윤서진이 일하는 회사였습니다. 이번엔 우연이 아닌 의도된 접근이었죠. 그는 건물 뒤편 청소 용역 구인 전단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그 회사의 청소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그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닦으며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늘 문서 더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사람들이 버린 서류를 모아 조용히 훑어보았습니다. 복사기 옆에 쌓인 종이 더미 속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배상금 보강계약서. 그 서류에는 강도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윤서진 대리라는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10년 전 그의 사고 직후였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종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챙겨 들고 근처 인터넷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서류의 회사명을 입력했습니다. 건설 재개발 구역, 보상금 미지급 사건. 화면에 뜬 오래된 뉴스 기사에서 그는 익숙한 이름을 또다시 발견했습니다. 해당 보상금은 미성년자 명의로 이관됨 강하율. 그 이름을 본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율 서진 곁에서 봤던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이 서서히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윤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불빛이 꺼진 사무실 창문 사이로 서진이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한참 동안 머리를 감쌌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 한쪽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따뜻함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그의 속삭임은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 줄기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어깨를 비추며 밤의 고요함을 갈랐습니다. 도윤은 밤새 서류를 붙잡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강하율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가 본 아이 서진의 곁에 있던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그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밀며 새벽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와 책임감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서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실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결심이 그의 눈빛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그는 조용히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소장은 휠체어를 탄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여긴 주민만 출입됩니다. 도윤은 말을 아끼며 손에 든 종이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진의 이름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관리소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다가와 그를 막아섰습니다. 나가세요. 여기선 머물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밀려나듯
단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흩뿌리기 시작했고 그의 손 위로 서류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멈춰서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근처 초등학교 방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율이었습니다. 소녀는 책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걸어가다 길가 벤치에 앉은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비 맞아요. 도윤은 놀라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소녀는 도시락 봉투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싸주셨어요. 같이 드세요. 도윤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름이 뭐니? 강하율이요. 그 순간 도윤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비를 피해 우산을 펼쳐들고 학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멀어져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율아.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다시 서진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로비 안에서 서진이 퇴근하는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그녀가 나타나자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은 그를 발견하자 순간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자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도망치는 거야? 그는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며 어둠이 깔려 내렸습니다. 검은 구름이 도심을 덮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현장 입구에는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허둥지둥 대피했습니다. 그 속에서 윤서진은 전화를 붙잡고 다급히 외쳤습니다. 하율이요. 제 아들이 아직 현장에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는 헬멧을 던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건물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서진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철문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편 휠체어에 앉은 도윤은 공사장 근처 편의점 앞에 있었습니다. TV 속 속보 화면에서 붉은 줄이 깜빡였습니다. 재개발 현장 붕괴 위험, 대피 권고.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곧장 휠체어를 돌려 비 내리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바퀴가 무릉덩이에 빠질 때마다 철컥 소리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요동쳤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서진 하율. 그는 이름을 부르며 폭우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현장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계들이 쓰러지고 철근이 끊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비에 젖은 바닥 위를 기어가듯 이동했습니다. 시야 끝에서 서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철근 더미 사이에서 하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위험해요. 도윤은 몸을 던지듯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바퀴가 부딪히며 튕겨나갔고 그가 온몸으로 두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순간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며 폭음이 터졌습니다. 서진은 땅바닥에 쓰러졌고 하율이 그녀 곁에 매달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도윤은 무너진 벽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비와 흙이 뒤섞여 흐르고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두 사람은 살아야 해요. 서진은 울부짖으며 그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무너진 콘크리트가 그의 다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에 젖은 손끝이 떨리며 닿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서진의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율이 꼭 지켜주세요. 그의 시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끝없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붕괴된 건물의 잔해가 흩날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랜 세월의 고통 대신 조용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우 속에서 한 생이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세요. 폭우가 멈춘 새벽, 도시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무너진 재개발 현장에는 경찰과 구조대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빛 사이로 흙먼지가 떠올랐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들것 위에는 젖은 천으로 덮인 한 남자의 몸이 실려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현장을 기록했고 뉴스 헤드라인엔 곧 노숙자, 붕괴 현장서 두모자 구해라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의 이름은 기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노숙인이라는 표현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도윤의 천막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비에 젖고 바람에 찢겨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 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가방 속엔 구겨진 가족 사진 한 장과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하율과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가족을 다시 지킬 수 있다면 이 삶은 충분했다. 서진은 무너진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숨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율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아빠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빠야. 너를 구하신 분이야.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들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서진은 하율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천막 안에서 도윤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종이는 빗물에 번져 글씨가 희미했지만 그의 마음은 또렷이 전해졌습니다. 서진, 미안했어요. 당신이 날 떠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날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 했던 거였죠. 서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천막 밖에서 바람이 불며 비닐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도윤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그녀의 속삭임이 고요한 새벽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여명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때 소음과 먼지로 가득했던 재개발 현장은 이제 조용한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 사이로 새로 심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산책하는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켠에는 누구의 이름도 새겨지지 않은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빛 돌 위에는 그대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짧은 문장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석 아래에는 누군가 놓고 간 국화 한 송이와 낡은 휠체어의 손잡이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강도윤의 흔적이었습니다.
조용히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낙엽이 비석 주변을 돌았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며 그 자리를 은은히 감쌌습니다. 멀리서 윤서진과 하율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하율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 속엔 휠체어를 탄 남자와 웃고 있는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빠도 우리 곁에 있겠지. 하율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석 앞에 그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림 위에 햇살이 내려앉자 색감이 한층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눈을 감고 손을 모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국화꽃이 흔들렸습니다. 하율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이제 잘 지낼게요. 그의 말이 끝나자 하늘 사이로 구름이 열리며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이 비석 위의 물기를 말리고 그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뒤로 공원에는 평화로운 음악이 흐르듯 고요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비석은 여전히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